박범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이번 국감이 거의 유일하게 이전 정부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국감이에요.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 거, 그 이전 걸 따지려면 이번 국감이 유일하고, 내년 국감부터는 이제 그때가 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 국감에서 이명박 각하를 못 잡으면 국회 차원에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문제 삼아서 잡기 어렵다. 살아나간다. 제가 보기에는. 오래 잡아야 한다. 꼭. 그거를 박범계 의원이 못하면 끝장인 거예요. 부담을 막 많이 주시네요. 그러게. 적폐청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각하 하면 BBK고, BBK 다스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네. 자, 오늘 박범계 의원님 준비하신 내용은 다시 BBK. 머리 아프다는 얘기죠. 아, 연출하신 거예요, 이거? 저기 저 박근혜 그 탄핵, 네. 탄핵 선고 파면 결정하는 그날 제가 나가면서 결론이 하도 그냥 어떻게 나올까 긴장스러워가지고 저렇게 했던 사진입니다. 군에 찬 저게 사실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머리 안 나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박범계 의원님이 BBK 전문가예요. 제가 PBK잖아요. 영문 이니셜로.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그 중에서 뭘 푸느냐? 이게 뭡니까, 이제? 몇 가지 좀 전제가 좀 필요해요. 오늘은 재밌게 안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뭐 재밌었나요? 아니, 제가 나중에 다시 돌려보니까 네. 저도 꽤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이 이게 교도소, 이제 법무부에 갔잖아요. 법무부에. 네, 지금 나와가지고 참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정봉주 의원께서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가 2001년 4월에 LK이뱅크의 대표이사였다가, 공동대표였다가 사임을 해요. 그 사임을 한 사퇴 이후에도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들과 함께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요 내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할 내용들은 잘못하면 비까비까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검찰총장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매우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정봉주 전 의원을 감옥으로 보냈던 사안에 대해서 네. 본인이 되짚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의 거의 대부분은 언론 보도에 기초하거나 미국에서의 소송들이 많았는데 그 미국 소송 자료들을 기초로 한 거고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하시겠다. 네, 그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건 다 추론일 뿐이고 추론이고 또 하나는 BBK 수사팀이 있었고 그 뒤에 당선자 시절 MB 당선자 시절에 특검이 있었는데 두 번의 수사가 있었어요. 그 수사의 결과가 매우 부실했다. 그래서 재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수사를 하는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깔아놓고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2004년에 김백준이라는 사람. 네. 김백준이 이명박 MB 대통령의 사실상 오른팔 왼팔 원세훈과 함께 그런 일종의 금고직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가신이죠. 그 김백준이 MB를 대리해서 이거 많은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리해서 김경준과 그 누나 에리카 김 등을 상대로 한 이보라 씨는 부인이에요. 예, 부인입니다. 예, 부부와 에리카 김을 피고로 해가지고 EBK에 자기가 투자한 것이 30억 손해가 봤다. 처음에 소장을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걸친 소장 변경을 통해서 최대 160억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그 소송이 오래 갔는데 2008년 1월 18일자 이 문건인데요. 그 소송에서의 문건입니다. 미국 법원이 원고 김백준에게 명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여섯 번째 제출한 소장. 아까 제가 6번에 걸친 소장 변경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소장에서 원고 김백준이 주장하기를 이명박 본인이 LKE 주식의 대부분을 2001년 2월경에 AM 파파스로 팔았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김백준의 주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대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MB가 LKE 뱅크 주식의 대부분을 AM 파파스에 팔았다는데 그 증거를 대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거 보실까요? 이거는 이 소송이 김백준이 이명박 MB를 대리해서 제기한 소송이라는 근거입니다. 아마 이게 처음으로 밝혀지는 것 같은데요. 저기에 영어로 이렇게 됐습니다. 백준 김스 and or his assigners right to privacy. 그래서 his assigner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위탁인, 위임인이라는 뜻입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자는 거죠. 네, 네. 위임을 한 사람. 그게 이제 MB라는 얘기죠. MB의 프라이버시권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구로 이 소송이 김백준이 MB를 대리해서 김경준 부부와 에리카 김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근거고요. 그러니까 이 소송은 결국 각하가 한 소송이란 거예요. 자, 이 자료는 뭐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법원이 김백준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법원은 피고 에리카 킴, 즉 김경준 측의 이의 제기를 일부 인정하며 2008년 2월 21일부터 30일 안에 피고, 즉 김경준 등의 질문 요구 35번부터 46번까지 답하시오라고 김백준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자, 원고, 즉 김백준은 피고 에리카 김의 질문 요구 1번부터 35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명확한 이유를 대하고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즉 김백준한테 한마디로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경준과 에리카 김은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김백준 네가 얘기하는 그 주장의 근거를 대라. 이 1번부터 46번까지 내용들은 주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MB가 LKE뱅크 주식을 AM 파파스에 팔았다라고 MB 측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백준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돈의 금융거래 내역, 여러 가지 자료들을 대라 이런 촉구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잠깐만, LK뱅크라는 건 지주회사예요. BBK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랬더니만 법원의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 명령에 대해서 김백준은 전격적으로 2008년 4월 17일 날 소를 취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되는 김백준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위 49억 9,999만 5천 원, 50억 상당 요 돈의 입금표가 나왔잖아요. 최근에 김경준 씨가 이걸 밝혔고 우리 당의 김경엽 의원님이 이걸 밝혔는데 김경준 측은 이것은 BBK에 대한 MB의 소유 지분을, MB의 주식을 LKE뱅크에 팔아넘겨서 그 대금으로 LKE뱅크로부터 개인 계좌, MB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것이다. 송금받은 것이다라고 김경준 씨는 주장을 합니다. 즉 BBK의 소유자가 MB라는 강력한 입금표, 증거자료라고 주장을 하고요. 김경순 씨의 주장입니다, 이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금표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주장은 뭐냐면, BBK에서 LKE로 주식이 넘어간 다음에 그 대가로 50억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가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BBK에서 LKE로 주식이 넘어간 다음에 50억이 누구한테 꽂혔으면 그 50억을 받은 사람이 BBK 주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네.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그 50억을 받은 사람이 이명박이니까 이명박이 BBK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김경준 씨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예. 주장을 하니까, 그 임명계약서를 내놨죠. 2007년도에 한나라당이 그것이 아니고 AM 파파스한테 팔아넘긴 것을 AM 파파스가 바로 줘야 되는데 LKE를 통해서 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법원의 판사가 그러면 AM 파파스하고 거래한 내역을 내놔. 하니까 못 내놓다가 못 내놓은 소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백준이나 MB 쪽에서는 뭐냐고 하면 그거는 BBK와 관계가 없고 MB가 LKE뱅크의 지분을, 어렵죠? LKE뱅크의 지분을, 예, 그래도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거듭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LK 이뱅크 지분을 AM 파파스한테 팔고, 그럼 팔았으니까 AM 파파스로부터 이 MB 오늘 안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려질 혼란을 생각하니까. 아니야. 조금 있으면 그림 나와. 그게 나요? 좀 있으면 그림 나와. 자, AM 파파스한테 팔았다 하면 AM 파파스가 그 돈을 MB한테 보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M 파파스에서 MB한테 돈이 들어오질 않고 LK 이뱅크에서 돈이 들어와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김경준은 그거야말로 BBK 주식을 팔아서 들어온 돈이라고 주장을 하고, MB 쪽에서는 AM 파파스에서 LK 이뱅크를 거쳐서 들어온 돈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 법원이 그럼 AM 파파스가 산 돈 같으면, 산 주식 같으면 그 증거를 대라, 금융자를 대라. 예.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미국 법원이 명령을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핵심이죠, 핵심. 그랬더니 김백준이가 계속 못 대다가 안 하고 말지 해가지고 소를 취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쟁점입니다. 다음 보세요. 굉장히 지금부터 복잡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안 복잡한 거고. 겨우 따라가고 있었는데. 자, 다스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 맨 밑에 오른쪽 하단 보세요.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여러 번 합니다. 그 미국 법원의 재판 자료 중에 기초해가지고 미국 법원이 명령을 내려요. 회계법인 엔젤이라는 회계법인에 이게 뭐 복잡한데 이 다스가 낸 자료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회계 분석을 해달라. 미국 법원이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나온 자금 흐름도입니다. LK이뱅크, LK 여기 돼 있죠? 요거와 AM 파파스만 딱 떼놓고 보면 MB 측, 김백준 측은 MB가 갖고 있는 LK이뱅크의 주식을 AM 파파스에서 팔았다. 팔고 AM 파파스가 돈을 MB한테 줘야 되는데 LK이뱅크를 통해서 MB한테 준 거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한나라당도 2007년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거만 떼놓고 보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김경준은 아니다. 이 50억, 49억 9,999만 5천 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50억, MB 개인 계좌로 LKB뱅크에서 LKB뱅크에서 MB 개인 계좌로 들어간 이 50억 원은 저 위에 있는 BBK에 대한 MB 주식을 팔아가지고 LKB뱅크한테 팔아가지고 LKB뱅크에서 MB한테 온 돈이다. 즉 요것이야말로 요 49억 9,999만 5천 원이야말로 MB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크게 놓고 보면 다스가, 총수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제가 보기에는 포기했어, 이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정봉주 의원을 왜 얘기했겠어요?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험을 느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자,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 이거는 이제 우리 아는 것 청장께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근거가 사실은 뭐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 옵셔널 벤처스의 주식 매집을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건 뭐냐면, BBK의 돈과, 이건 특검이 밝힌 내용인데요. BBK의 돈과, 저 마프입니다. MAF. 저수지인 버진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여객 펀드입니다. 저게 마프. 자, BBK와 마프라는 해외 펀드와 LK이뱅크 이 세 개의 계좌에서 옵셔널 벤처스 주식 매집을 통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특검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LK이뱅크는 이명박, MB가 공동대표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EBK가 최종적인 증권회사입니다. 저기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1대 주주고 2대 주주가 김경준이에요. 자, 요거는 MB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마프와 AM 파파스, BBK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요 사이에 이런 자금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 MB는 BBK는 자기랑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유가 아니다. 마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했습니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M 파파스 역시 수사 결과에 어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돈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다스는 BBK에 총 190억을 투자하는데 그 중에 1차분, 2차분 90억 원. 총 190억 중에 1, 2차 90억 원을 BBK에 투자합니다. BBK 하나은행 계좌입니다, 이게. 그런데 BBK는 다시 저걸 삼성증권 계좌로 돌립니다.
또 다시 하나은행 계좌로 돌립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금 세탁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BBK가 하나은행 계좌에서 삼성증권 계좌로, 삼성증권 계좌에 다시 하나은행 계좌로. 그래가지고 LD투자증권 계좌로 이 90억이 똑같이 또 흐름이 갑니다. 똑같은 그 돈이 그리 갑니다. 그런 다음에 역외 펀드인 마프에 90억이 꽂힙니다. 이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 예, 보시죠. 하루 사이에. 하루 사이에 마프의 역외 펀드, 버진 아일랜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마프에 90억이 꽂힙니다. 그리고 1차례, 2차례, 3차례에 걸쳐서 그 90억과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합쳐서 1067만이면 달러니까 한정은 한 110억 정도 될 겁니다. 대략. 다른 투자자들의 돈 일부를 합쳐가지고 역시 90억을 합쳐서 AM 파파스로 돈이 흘러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AM 파파스와 LKE뱅크 사이에 주식 거래 형태의 돈의 흐름이 있습니다. 총 803만 불을 AM 파파스가 LKE뱅크로 지급을 하니까 이 돈이 한 90억 정도, 1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역시 90억이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됐죠. 물론 AM 파파스와 LKE뱅크 사이에서는 주식 거래 형식을 띱니다. 그리고 LKE뱅크에서 50억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MB의 개인 계좌로 쏴주고 나머지 50억을 김경준에게 쏴줍니다. 그 돈 중에 MB는 35억, 김경준은 30억 원을 EBK 증권회사로 최종 쏴줍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자, MB는 BBK를 무관하다고 합니다. 마프는 제대로 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AM 파파스는 제대로 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스의 돈은 결국은 BBK를 거쳐가지고 MB에게 갑니다. 그죠? 무관합니까? 무관하지 않은 거죠.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검찰이 보질 않은 겁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결과 발표는 없어요. 심지어 말이죠. 2007년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요 돈 LKE뱅크에서 MB한테 49억 9,999만 5천 원 요것이 갔는데 이 돈에 간 흔적이 없다. 돈이 LKE뱅크에서 MB한테로 돈이 간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때도 자기네들은 간 거는 얘기했다. 그렇게 주장하죠. 네. 그 주장을 언제 하느냐면 이 당시에 주장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대검 대변인을 통해서 BBK 수사팀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해가지고 최근에 7월 달에 8월 달 2017년 7, 8월에 8월경에 우리가 그때 다 얘기한 거고 수사도 다 했고 밝힌 내용이고 기자들에게도 알린 내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공식적인 수사 결과 발표문에는 50억 흔적이 50억 없다고 간 적이 그랬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또 검찰이 최근에 주장한 건지 예전에 주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LKE뱅크에서 MB로 들어간 돈은 BBK에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라 LKE뱅크의 MB 돈이었는데 그게 그냥 다시 되돌려진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은 이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요 흐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초적인 질문, 결국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BBK의 돈은 결국은 MB 돈이다. BBK는 MB 것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의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금 흐름만 놓고 봐서는. 그죠? 근데 이러한 자금 흐름 관계가 미국 법원에서 다스가 주장한 그 소송 자료로서 분석돼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검찰이 이 진실을 규명할 의지만 있었다면은 얼마든지 이런 것은 입수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11년도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김경준이 이제 380억 정도의 차익을 얻어가지고 주가 차익을 시세 차익을 얻어가지고 저걸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잖아요. 갔는데 다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 법원이 스위스 계좌에 저거 한 1,000만 달러 정도 규모거든요. 1,600만 불 정도 규모 되는데 저걸 동결을 합니다. 그죠? 동결을 한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저 소유는 옵셔널 벤처스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김경준은 물론이고 에릭 하김은 물론이고 뭐 MB는 물론이고 김백준은 물론이고 다스는 물론이고 누구한테도 이 돈이 돌려가면 안 된다라고 동결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압류 같은 건데요.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밝혔듯이 폭로했듯이 2011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과 당시
LA 총영사 김재수 등이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그때 회의 자료 등을 종합을 해보면 청와대가 개입을 하고 LA 총영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저 동결된 계좌를 풀어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140억이 다스로 돌려간다라는 그런 것을 폭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 뒷부분이죠. 그게 뒷부분.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돌려갈 수가 없는 구조죠. 미국 법원에서. 미국 판사가 명령한. 근데 저 돈이 190억 중에 50억은 이미 돌려갔고요. 그 다음에 140억이 남았는데 결국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돌려갔다. 저 부분과 다시 시작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면 다스가 저렇게 BBK에 투자한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명박 MB를 거쳐서 EBK로 꽂히는 저기까지를 앞뒤를 맞춰놓고 보면 결국은 MB가 BBK와 무관하다, 마푸와 무관하다, AM 파파스와 무관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돈의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요 BBK 그 투자 자문회사예요. LK는 지주회사예요. 그리고 이거는 증권회사입니다. 예. 세 개를 묶어가지고 종합 인터넷 금융회사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예. 그런데 그 출발을 이걸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다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무실을 썼어요. 사무용품도 같은 계좌로 썼어요. 이 회사가 다 별개라면 예를 들어 사무용품 살 때도 다 따로따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인데. 그런데 같은 계좌로 다 사무용품을 사요. 직원들도 다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2007년 대통령 선거로 가면 광운대 동영상이 이제 그 폭로가 됐잖아요. 이 MB가 내가 BBK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그런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거 유력한 자료인데 뭐 검찰은 뭐 그건 하나의 부풀리기다. 김경준이 잘 되라고, 김경준 소유니까 BBK 잘 되라고 내가 덕담을 해준 거다. 이렇게 검찰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 MB가 갖고 다니는 명함 중에 명함 뒷면에 보면 BBK의 명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냥 에티켓으로 넘어가 갑시다. 그걸 에티켓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왜 아니? 검찰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뭐 다 별로가 아니다라고 얘기합시다. 세 번째, EBK 저치 마지막 회사 증권회사입니다. 저거 제대로 떠보지도 못하고 이제 취소가 됐는데. 요게 취소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다. 예. 예. 저 EBK 증권회사의 브로셔가 있습니다. 안내 책자 같은 거 이제 홍보 자료. 여기에 이 MB가 등장합니다. MB 그 브로셔에 마푸 저 여객펀드 마푸라는 여객펀드 이름 하에 밑에 회장은 MB, 사장은 김경준 이라는 이런 브로셔 자료가 미국 검찰에 의해서 인정이 됐다는 그 자료가 이 재판 자료로 미국에서 나옵니다. 자, 이것도 별거 아니라고 칩시다. 네, 이것도 별거 아니라고 쳐요. 우리나라 특검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표한 자료는 이 옵셔널 벤처스라는 주식을 막 사들이면 그 주가가 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가를 띄고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김경준이나 등등의 이런 BBK 등의 주가가 엄청 뛰었을 때 팔아넘겨요. 그런 다음에 폭락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1,000억 정도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의 실체입니다. 1,000억의 개미 투자들이 손해를 보는. 자, 근데 그 옵셔널 벤처스의 주식 매집을 통한 막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팍 뜁니다. 예? 주가가 팍 뛰고 또 하나는 이 옵셔널 벤처스의 해외 유명한 펀드가 투자하기로 돼 있다라고 뻥튀기를 합니다. 그 펀드가 마푸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옵셔널 벤처스의 주식가가 확 최고가로 뛰었을 때 팔아넘긴 차액이 384억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날리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주가 조작 사건의 전말이에요. 전말. 그런데 우리나라 특검은 적어도 그 주식 옵셔널 벤처스의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는데 세 개의 회사의 계좌가 동원된다. BBK는 물론이고 LK 이뱅크와 마푸가 동원됐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특검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LK 이뱅크는 MB가 공동대표이사로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죠? EBK뱅크 마지막 거에 일대 주주가 MB라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자, 부정하는 거는 마프와 BBK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스의 자금은 이렇게 흘러가지고 결국은 MB를 걸쳐서 EBK로 갑니다. 돈의 흐름이 유관성이 있죠. 전체적으로 뭐 동영상 자료니 명함이니 브로셔니 뭐 이런 것을 별거 아니라고 치더라도 이 돈의 흐름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국 검찰이 이 돈의 흐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혹은 수사하고도 덮었을 수도 있죠. 네. 그것만으로도 그러면 이명박이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꼭 BBK랑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위험한 질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료 중에는 MB는 이 LKE뱅크를 2001년 4월 달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합니다. 2001년 4월에. 그런데 옵셔널 벤처스의 주식 매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냐면 그건 검찰도 인정합니다.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그렇다면 적어도 5개월 동안은 MB가 LKE뱅크의 공동대표이사로 있을 때하고 겹치죠. 네. 그거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죠, 그때는. 자기는 몰랐다고 얘기해요. 네. 그 부분은 부인 못하죠. 자기가 대표이사 동안 김경준이 나를 사기를 쳐서 속였다. 속여서 그렇게 한 거라고 말했죠, 그때는. 네. 그래서 자기가 그만뒀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 송채경화 기자님 질문처럼 그렇다고 MB가 주식 매집을 했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고 한국 검찰과 특검이 2007년에 검찰 수사가 있었고 그것이 미진하다고 그래가지고 특검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재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한 번의 특검이 되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렵겠지만, 하면 바로 잡혀요, 이거. 이게 최종 형태였거든요. 증권거래,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종합금융회사를 만들려고 할 때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 가서 인터넷 종합금융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취소됩니다. 이게 취소되면서 이 모든 과정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나가리에서 돈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뽑아내면서 일어나는 일이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청산 과정에서 140억 갖고 김용준이 간 거 그거 되돌려 받으려고 대통령 된 다음에 한 거고요. 여기가 끝이냐?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끝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그 김경준 씨를 제가 이제 천안교도소 가서 이제 해외로 이제 추방이 되는데 청주 외국인 보호소를 거쳐서 가거든요. 거기서 하루 며칠 자고 나갔어요. 근데 갔더니 그러난 뒤에 우리 잘 해보자 해가지고 저랑 이메일을 여러 차례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다가 최근에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 좋아하지 마시라고 드리면서 김경준 씨 얘기는 이겁니다. 모든 그 진실의 처음부터 끝은 미국 법원에 다 있다. 미국 법원에 다 있는데 두 가지 소송입니다. 하나는 아까 김백준 씨가 자기를 상대로 한 소송에 그 소송은 매우 어리석은 소송이다. 아주 스튜피드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모든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BBK는 MB의 소유 아니냐라는 의심이 갈 결정적인 자료들이 거기 다 있는 거다. 거기. 네. 그리고 다스가 제기한 소송에 다 있다. 그 소송을 잘 보면 다 영어로 돼 있겠죠? 그 소송을 다 잘 보면 진실이 거기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11년에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140억을 다스한테 동결된 계좌에서 어렵게 가져가잖아요. 그때에 또 다른 이면 합의가 있었다. 그때에 아무튼 MB에게 나쁜 말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뭐 그런 여러 여차여차한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문서를 갖고 있는데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라는 것이 이제 김경준 씨 얘기예요. 이면 합의. 예. 김경준 계좌, 스위스에 동결된 계좌, 거기서 140을 뽑아가지고 각하가 가져가잖아요. 그럼 김경준 씨가 그걸 줄 때 자기도 뭔가 합의를 서로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입을 다문다든가 아니면 뭐 누나를 더 이상 건들지 않는다든가 뭐 그게 들어야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런 합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합의문이 있다는 거지 지금. 네. 그 미국 소송을 보면 이 얘기는 뭐 한번 들어보시죠. 2006년 8월 14일 날 다스가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자료 중에 하나로 2001년 8월 27일에 김경준이 다스에 보낸 한 통의 편지에 들어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쭉 제가 자료를 위해서 다 읽을게요. 지금 이제 김경준이 다스에 보낸 편지랍니다. 이것을 다스 측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소송 자료라고 미국 법원에 냈으니까 다스 측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MB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MB 측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스가 원고가 돼가지고 낸 소송 자료예요. 김경준이 다스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그 편지 내용이 제가 거듭 마프 펀드와 다스의 전신, 즉 대부 기공 간의 관계를 반복해 강조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며 2000년 초에 이명박 회장과 저는 인터넷 기반의 자산운용 회사가 될 회사를 하나 함께 설립했습니다. 그 공식적인 만남이 있기 이전에 마프 펀드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본점을 둔 헤지펀드로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명박 회장은 마프 펀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지금 그 펀드는 이명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명박 회장의 요구로 대부기공, 즉 다스의 전신입니다. 다스는 그 펀드에 투자한 것이라며 그 펀드에 대한, 마프를 얘기합니다. 그 펀드에 대한 모든 것은, 즉 펀드 투자와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모두 이명박 회장에게 보고되고 본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스한테 불리한 내용인데 그걸 왜? 다스는 물론이고 MB한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다스가 소송 제기하면서 유리하다고 증거자료를 낸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죠. 네. 그랬더니만 다스 쪽 MB 측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내용은 거짓이고 다스가 아무튼 손해를 입었다라는 입증 자료로 냈다.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 헤지펀드도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요거 보십시오. 요거 파란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 별개의 건데요. LKE뱅크는 MB와 김경준의 절반씩 소유한 공동대표 맞죠? 그건 MB도 인정합니다. LKE뱅크가 150억, 1250만 불을 마프의 전환사채로 투자합니다. 즉 마프의 대주주는 LKE뱅크입니다. 그러네. 이것도 중요한 증거자료예요. 아까 마프도 주식 매집에 그 계좌에 쓰였다고 활용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마프의 주주는 LKE뱅크입니다. 그럼 도대체 MB와 연관되어지는 자료들이 도대체 몇 가지입니다. 동영상, 명함, 브로셔, 자금 흐름, 지금 LKE뱅크가 마프에 투자한 거, 아까 50억, 또 이 편지 내용, 다스에 이것을 가지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유관한 증거들이, 관련 있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러한 내용들이 한국 검찰과 특검에 의해서 제대로 속 시원하게 수사가 돼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재수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모든 사건에는 다 도대체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차고 넘치는 임계치가 오면 그 사건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김경준 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은 김경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이 주가 조작의 흐름은 이제 요 자금 흐름까지 해가지고 대체로 밝혀진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김경준 씨가 한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형을 13년을 살고 추방이 되면 5년간 입국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김경준 씨가 저한테 서울에 하는 건, 박범계 의원은 이 정부의 중요한 사람인데 나를 언제든지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국회가 국정조사하면 금방 내가 다 진상 밝힐 수 있는데 왜 나를 안 데리고 가느냐, 이 불만인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법 절차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면하면 안 돼요, 그런 건? 들여올 수 있는 정도의 근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당성은. 근데 지금 이 잊혀진 BBK 사건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렇고 오늘 파파이스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들도 상당한 정도로 임계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게 사건이 어렵더라도
요 파파에서 이거 출시될 때 잘 정리를 좀 해주셔서 여러 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곱씹고 또 곱씹어가지고 이해를 하셔가지고 전파를 하고 홍보를 해주시고 그렇게 또 우리 국정감사에서 또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임계치를 저는 벗어날 거다. 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갔던 김경준 씨가, 아니, 사실은 진짜 주인은 이명박이었는데 다 빠져나가고 자기만 살았잖아요. 복수는 불타지. 응? 돌아와서 이걸 다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은 이걸 정치 보복으로 몰아갈까봐 혹은 결정적인 증거, 뭔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이런 게 아직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 자금의 흐름 관계상 소유에 대한 강력한 의심이 드는 거 아니냐. 자, 요것이 한 대목이고요. 다른 대목은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는데 옵셔널 벤처스를 설립해서 주식을 매집해서 주가를 뻥튀기 한 다음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튀는 거잖아요. 여기에 동원된 계좌가 LK뱅크, 마프, BBK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만약에 이것이 이런 의혹이 생겨가지고 MB의 대리인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BBK의 돈은 내 거 맞다. BBK는 내 거 맞다. 그러나 이 세 계좌의 인출권을 김경준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 계좌의 돈 인출권을 김경준이 갖고 있었고 이러한 주가 조작의 기술은 김경준이가 선수기호. 나는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다 김경준에게 맡겼고 김경준이가 다 알아서 한 거다. 따라서 주가 조작은 난 관여하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완벽한 법률 조언이에요. 그런데 MB가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어떤 길을 택했냐면 원천적으로 BBK의 소유가 없다. 나는 BBK의 관계가 없다라고 처음부터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걸 부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세월이 지금 무려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BBK의 소유 관계가 드러나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드러나면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것처럼 되는 등식 관계가 성립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자금 관계를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수사하면 저는 결론이 난다고 보는데 결국은 수사하게 할 거냐 말 거냐는 질문 아니겠어요? 우리 그렇죠. 송 기자님도 말씀이고 우리가 아까 제가 임계치라는 말씀 드렸는데 자꾸 짖으면 결국은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완전 신제품 미궁 효소사랑 출시.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약사와 함께하는 트라이포티 캠페인. 40cm 높이의 의자에 앉아서 한 발을 듭니다. 그대로 일어나주세요. 저런 기능성 단백질이 필요하시군요. 40대 이후부터는 근력 관리가 필수.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필수 영양소 단백질. 약사와 상담하세요. 근감소증 예방 캠페인 트라이포티는 비타민 하우스와 뉴트리션 닥터스가 함께합니다. 그 미국 법원의 재판 자료 중에 기초해가지고 미국 법원이 명령을 내려요. 회계법인 엔젤이라는 회계법인에 이게 복잡한데 이 다스가 낸 자료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회계 분석을 해달라. 미국 법원이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나온 자금 흐름도입니다. LK뱅크, LK 여기 돼 있죠? 요거와 AM파파스만 딱 떼놓고 보면 MB 측, 김백준 측은 MB가 갖고 있는 LK뱅크의 주식을 AM파파스에서 팔았다. 팔고 AM파파스가 돈을 MB한테 줘야 되는데 LK뱅크를 통해서 MB한테 준 거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한나라당도 2007년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거만 떼놓고 보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김경준은 아니다. 이 50억, 49억 9,999만 5천 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50억, MB 개인 계좌로 LK뱅크에서 MB 개인 계좌로 들어간 이 50억 원은 저 위에 있는 BBK에 대한 MB 주식을 팔아가지고 LK뱅크한테 팔아가지고 LK뱅크에서 MB한테 온 돈이다. 즉
요것이야말로 요 49억 9,999만 5천 원이야말로 MB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크게 놓고 보면 다스가 총수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제가 보기에는 포기했어, 이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정봉주 의원을 왜 얘기했겠어요?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험을 느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자,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 이거는 이제 우리 아는것 청장께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근거가 사실은 뭐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 옵셔널 벤처스의 주식 매집을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건 뭐냐면 BBK의 돈과, 이건 특검이 밝힌 내용인데요. BBK의 돈과, 저 마프입니다. MAF. 저수지인 버진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여객 펀드입니다. 저게 마프. 자, BBK와 마프라는 해외 펀드와 LK이뱅크 이 세 개의 계좌에서 옵셔널 벤처스 주식 매집을 통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특검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LK이뱅크는 이명박, MB가 공동대표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EBK가 최종적인 증권회사입니다. 저기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일대 주주고. 박범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요번 국감이 거의 유일하게 이전 정부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국감이에요.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 거, 그 이전 걸 따지려면 이번 국감이 유일하고, 내년 국감부터는 이제 그때가 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 국감에서 이명박 각하를 못 잡으면 국회 차원에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문제 삼아서 잡기 어렵다. 살아나간다. 제가 보기에는. 오래 잡아야 한다. 꼭. 그거를 박범계 의원이 못하면 끝장인 거예요. 부담을 막 많이 주시네요. 그러게. 적폐청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각하 하면 BBK고, BBK 다스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네. 자, 오늘 박범계 의원님 준비하신 내용은 다시 BBK. 머리 아프다는 얘기죠. 연출하신 거예요, 이거? 저기 박근혜 그 탄핵. 네. 탄핵 선고, 파면 결정하는 그날 제가 나가면서 결론이 하도 그냥 어떻게 나올까 긴장스러워가지고 저렇게 했던 사진입니다. 군에 찬. 저게 사실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머리 안 나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박범계 의원님이 BBK 전문가예요. 제가 PBK잖아요. 영문 이니셜로.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그 중에서 뭘 푸느냐. 이게 뭡니까, 이제? 몇 가지 좀 전제가 좀 필요해요. 오늘은 재밌게 안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뭐 재밌었나요? 아니, 제가 나중에 다시 돌려보니까 네. 저도 꽤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이 이게 교도소, 이제 법무부에 갔잖아요. 법무부에. 네, 지금 나와가지고 참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정봉주 의원께서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가 2001년 4월에 LK이뱅크의 대표이사였다가 공동대표였다가 사임을 해요. 그 사임을 한 사퇴 이후에도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들과 함께 옵션비를 대리해서 제기한 소송이라는 근거입니다. 아마 이게 처음으로 밝혀지는 것 같은데요. 저기에 영어로 이렇게 됐습니다. 백준 김스 and or his assigners right to privacy. 그래서 his assigner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위탁인, 위임인이라는 뜻입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자는 거죠. 네, 네. 위임을 한 사람. 그게 이제 MB라는 얘기죠. MB의 프라이버시권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구로
이 소송이 김백준이 MB를 대리해서 김경준 부부와 에리카 김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근거고요. 그러니까 이 소송은 결국 각하가 한 소송이란 거예요. 자, 이 자료는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법원이 김백준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법원은 피고 에리카 킴, 즉 김경준 측의 이의 제기를 일부 인정하며 2008년 2월 21일부터 30일 안에 피고, 즉 김경준 등의 질문 요구 35번부터 46번까지 답하시오라고 김백준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자, 원고, 즉 김백준은 피고 에리카 김의 질문 요구 1번부터 35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명확한 이유를 대하고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즉 김백준한테 한마디로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경준과 에리카 김은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김백준 네가 얘기하는 그 주장의 근거를 대라. 이 1번부터 46번까지 내용들은 주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MB가 LKE뱅크 주식을 AM 파파스에 팔았다라고 MB 측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백준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돈의 금융거래 내역, 여러 가지 자료들을 대라 이런 촉구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잠깐만, LK뱅크라는 건 지주회사예요. BBK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랬더니만 법원의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 명령에 대해서 김백준은 전격적으로 2008년 4월 17일 날 소를 취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되는 김백준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위 49억 9,999만 5천 원, 50억 상당 요 돈의 입금표가 나왔잖아요. 최근에 김경준 씨가 이걸 밝혔고 우리 당의 김경엽 의원님이 이걸 밝혔는데 김경준 측은 이것은 BBK에 대한 MB의 소유 지분을 MB의 주식을 LKE뱅크에 팔아넘겨서 그 대금으로 LKE뱅크로부터 개인 계좌, MB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것이다. 송금받은 것이다라고 김경준 씨는 주장을 합니다. 즉 BBK의 소유자가 애셔널벤처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요 내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할 내용들은 잘못하면 비까비까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검찰총장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매우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정봉주 전 의원을 감옥으로 보냈던 사안에 대해서 네. 본인이 되짚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의 거의 대부분은 언론 보도에 기초하거나 미국에서의 소송들이 많았는데 그 미국 소송 자료들을 기초로 한 거고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하시겠다. 네, 그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건 다 추론일 뿐이고 추론이고 또 하나는 BBK 수사팀이 있었고 그 뒤에 당선자 시절 MB 당선자 시절에 특검이 있었는데 두 번의 수사가 있었어요. 그 수사의 결과가 매우 부실했다. 그래서 재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수사를 하는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깔아놓고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2004년에 김백준이라는 사람. 네. 김백준이 이명박 MB 대통령의 사실상 오른팔 왼팔 원세훈과 함께 그런 일종의 금고직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가신이죠. 그 김백준이 MB를 대리해서 이 많은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리해서 김경준과 그 누나 에리카 김 등을 상대로 한 이보라 씨는 부인이에요. 예, 부인입니다. 예, 부부와 에리카 김을 피고로 해가지고 EBK에 자기가 투자한 것이 30억 손해가 봤다. 처음에 소장을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걸친 소장 변경을 통해서 최대 160억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그 소송이 오래 갔는데 2008년 1월 18일자 이 문건인데요. 그 소송에서의 문건입니다. 미국 법원이 원고 김백준에게 명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6번째 제출한 소장. 아까 제가 6번에 걸친 소장 변경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소장에서 원고 김백준이 주장하기를 이명박 본인이 LKE 주식의 대부분을 2001년 2월경에 AM 파파스로 팔았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김백준의 주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대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MB가 LKE뱅크 주식의 대부분을 AM 파파스에 팔았다는데 그 증거를 내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거 보실까요? 이거는 이 소송이 김백준이 이명박 MB라는 강력한 입금표 증거자료라고 주장을 하고요. 김경순 씨의 주장입니다, 이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금표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주장은 뭐냐면, BBK에서 LKE로 주식이 넘어간 다음에 그 대가로 50억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가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BBK에서 LKE로 주식이 넘어간 다음에 50억이 누구한테 꽂혔으면, 그 50억을 받은 사람이 BBK 주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네.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그 50억을 받은 사람이 이명박이니까 이명박이 BBK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김경준 씨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예. 주장을 하니까 그 임명계약서를 내놨죠. 2007년도에 한나라당이 그것이 아니고 AM 파파스한테 팔아넘긴 것을 AM 파파스가 바로 줘야 되는데 LKE를 통해서 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미국 법원의 판사가 그러면 AM 파파스하고 거래한 내역을 내놔. 하니까 못 내놓다가 못 내놓은 소를 거예요.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백준이나 MB 쪽에서는 뭐냐고 하면 그거는 BBK와 관계가 없고 MB가 LKE뱅크의 지분을 어렵죠. LKE뱅크의 지분을 예, 그래도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거듭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LKE뱅크 지분을 AM 파파스한테 팔고, 그럼 팔았으니까 AM 파파스로부터 이 MB, 오늘 안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려질 혼란을 생각하니까. 아니야. 조금 있으면 그림 나와. 그게 나요? 좀 있으면 그림 나와. 자, AM 파파스한테 팔았다 하면 AM 파파스가 그 돈을 MB한테 보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M 파파스에서 MB한테 돈이 들어오질 않고 LKE뱅크에서 돈이 들어와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김경준은 그거야말로 BBK 주식을 팔아서 들어온 돈이라고 주장을 하고 MB 쪽에서는 AM 파파스에서 LKE뱅크를 거쳐서 들어온 돈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 법원이 그럼 AM 파파스가 산 돈 같으면, 산 주식 같으면 그 증거를 대라, 금융자를 대라. 예.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미국 법원이 명령을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핵심이죠, 핵심. 그랬더니 김백준이가 계속 못 대다가 안 하고 말지 해가지고 소를 취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쟁점입니다. 다음 보세요. 굉장히 지금부터 복잡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안 복잡한 거고. 겨우 따라가고 있었는데. 자, 다스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 맨 밑에 오른쪽 하단 보세요.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여러 번 합니다.